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교육 공지를 하려 합니다. 7월 30일과 8월 2일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와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대한 파급 효과를 대충 아는 것과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올라탄 AI 산업의 대세가 된 GPU, 엔비디아의 기업 가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으며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합니다. 앞으로의 기업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곳에는 인구가 유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공사는 1, 2년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년 이상을 예상합니다. 용인 SK 하이닉스 공사 인력만으로도 10년 이상 원룸, 주차장, 사무실, 야적장 등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거기에 더해 과밀 억제 권역에서 내려오는 기업들도 서울 세종고속도로 라인으로 몰려들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스타벅스나 다이소가 들어와 있는 도로변의 상권 분석은 이미 기업이 끝내놓았기 때문에 개인이 분석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 세종고속도로는 세계 최초로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가 함께 들어오는 곳입니다. 많이 알아야 선택하는데도 망설임이 없을 것입니다. 4년 만에 300억의 토지를 매입해서 100억 원어치의 토지를 매도하고 지금도 본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 있는 땅민홍의 모든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특히 법인 운영에 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교육 내용 안에 법인을 만드는 것부터 운영까지 제가 실전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법들을 나누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용인 SK 하이닉스로 인한 수해 지역 중 목신리 아래쪽에 있는 북가현리라는 곳의 일대의 토지 분석과 개별 토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오늘은 하이닉스에서 남쪽으로 목신리와 중릉리가 있습니다. 이곳의 메인 도로 중심으로 어떤 수익형 부동산이 만들어졌고 국유지를 효과적으로 잘 활용했는지 땅민홍이 분석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이제 아래쪽 목신리서부터 중릉리로 올라올 텐데 두 개의 영상으로 나눠서 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북가현리부터 목신리 그리고 중릉리까지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이 북가현리 일대와 그리고 이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70번 도로 라인에 이제 계획관리 지역들의 땅이 많지 않는데 이 라인들의 이제 건축이 올라가는 것들을 봤고요. 오늘 들어온 영상은 이 북가현 이 삼거리 여기도 굉장히 심각한 교통체증이 있을 수밖에 없는 라인들입니다.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용인 SK 하이닉스가 들어온 이 원산면 일대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거기에다가 모든 기업의 미래 가치를 평가할 때 주식시장에서 가장 먼저 반영된다고 볼 수 있는데 벌써 이 SK 하이닉스는 주식시장에서도 거의 1년 2년 사이에 2배 이상이 올랐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자들도 이 SK 하이닉스의 기업 가치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HBM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을 능가한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하죠. 특히나 이 메모리 반도체는 D램 메모리를 쌓는 적층 기술이 훌륭해야 되는데 HBM을 쌓는 기술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 기술도 뛰어나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도 삼성을 넘어섰다라는 이야기들이 벌써 많이 들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SK 하이닉스 주변으로 해서 이곳에 왜 SK가 이 입지를 선정했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벌써 수십 편의 영상들을 한 5년 동안 축적해서 쭉 쌓아왔기 때문에 제가 만들어 놓은 그 전 영상들을 계속 찾아가서 보신다면 나의 큰 자산을 토지 투자를 하신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오늘은 이 위쪽 라인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입지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교차로 라인인데요. 이 교차로의 이름이 천주교 공원묘지 교차로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안성추모공원이라고 해서 천주교 공원 묘지가 있거든요. 천주교 공원 묘지 사거리와 이 아래쪽에 이 칠성주유소가 있는 이 사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정 경계를 보면 이 라인 선상에서 이 위쪽으로가 용인이고요. 이 아래쪽은 안성이기 때문에 안성에도 SK 하이닉스의 충분한 효과가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동난서 반도체 클러스터는 나중에 또 한번 정밀하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이 라인으로 봤을 때 메인 줄기인 325번 도로와 57번 도로 라인이 산으로 막혀 있어서 확장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차량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곳은 교통의 지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한번 드론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입지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천주교 공원 묘지 교차로였고요. 우측으로 가면 아까 그 70번 국도 라인 북가현이고요.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인데 요거 보이시나요 혹시? 어서 오세요 용인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성입니다가 여기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목신리 라인인데 이 우측의 이 라인들도 제가 추억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이곳에 또 골프장이 있기 때문에 골프장의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이 라인들 보면 여기 이렇게 식당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비었던 자리에 서진 팩토리
도경기업해서 이렇게 벌써 기업들이 다 들어온 것들을 볼 수 있고, 서울세종고속도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여기 남한성 IC 입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이 안성 쪽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 많고 영상 많이 만들었는데요. 이 안성도 서울세종고속도로의 혜택을 충분히 보는 입지고, 화성라인이 굉장히 기업으로부터 각광을 받았는데 앞으로 안성이 이제 대기업들한테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라인이고, 반도체 관련들의 기업들도 이곳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라인인데, 보시면 이 서울세종고속도로 기준으로 안성맞춤 IC, 남한성 IC, 그리고 조금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서운입장 IC라는 게 생기는데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 트라이앵글 라인들, 향후에 이거 기억해 두세요. 몇 년 안에 굉장히 중요한 라인들 됩니다. 이 트라이앵글 라인 중에서도 특히나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안성맞춤 IC일 때는 가격대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랐고요. 지금 남한성 IC일 때는 2공단, 3공단이 있고요. 아래쪽에 현대기아가 공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안성 제5산업단지라고 해서 현대기아 연구소와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공장이 이곳에 또 생기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향후에 이 대동 라인을 지나는 이 신능리 라인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라인인데, 잠깐 이것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려보면, 재작년에 이쪽 토지가 원래 푹 꺼져 있었고 토목도 안 돼 있는 상태였는데, 이 땅을 제가 또 사면서 이 토지를 사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런 4차선 도로변에 붙어 있는, 그리고 1600세대 이상의 대단지를 끼고 있고 IC를 끼고 있는 주변에 이런 도로변을 개발하는 게 일반인들이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런 안성이나 용인의 4차선 도로변에 식당을 하거나 상가하실 분들은 원형지를 사시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이렇게 쭉 제가 보면 이 라인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다음번 영상이나 해서 이 남한성 IC와 서운입장 IC 라인으로 왜 기업들이 이렇게 몰리고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를 또 한번 영상을 편집해서 한번 만들어 볼 텐데, 지금 이 라인 보면은 뭐 영구 조망권입니다. 지금 안성도 땅이 많다 하지만 광활한 농업진흥구역들이 많아서요. 여기가 이제 남한성 IC입니다. 이게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인데, 여기에서 한 3분만 더 가면 이제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안성 JC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은 또 JC 인근이거든요. 자, 근데 특히나 이 땅 같은 경우 가속 차선과 감속 차선을 빼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주변에 민원뿐만 아니라 밑에 무슨 케이블이 나오고 이런 시와 협의를 해서 가감 차선을 만들고 허가받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란 말씀드리고, 제가 이게 한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토지를 전부 성토해서 보강통벽 사서 4차선에서 가감 차선 다 빼서 이종근생 소매점으로 허가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지난한 과정을 거쳤고, 이 라인들을 보면 앞에는 4차선을 끼고 있고 공단과 1600세대 이상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들에 지금 벌써 식당이 만들어져서, 여기 김치찌개집은 상당히 장사가 잘 되고 있고요. 김치찌개집 옆으로 진국본가라는 음식점이 임대가 돼서 들어온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라인들은 또 왜 좋아질 수밖에 없는지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영풍가든 식당 굉장히 맛있습니다. 임장을 가시거나 볼 치러 가실 때 여기 꼭 한번 가보세요. 영풍가든 사장님께서 원래 여기 2공단 옆에 있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갔을 때마다 정말 가정식처럼 너무 맛있게 해주시고, 영풍가든이라고 있었죠. 여기 계셨었는데 이분들도 결국 맛은 있었는데, 이 라인들이 보면 공단에서 바로 IC로 들어가는 자리다 보니까 맛과 실력 대비 장사가 잘 되지 않았는데, 그쪽에 가셨을 때 저희가 혹시 이 영풍이 그 영풍가든이 맞나 해서 가봤는데 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풍가든 가시면 정말 맛있게 식사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아래 목신리에서부터 위쪽으로 중릉리 라인으로 올라가는 라인들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토지 투자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북가현리 라인들 지금 성황리에 장사들이 되고 있고, 이미 이곳이 원형지 시장에서 수익형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간 상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형지 시골인 상태에서 벌써 원룸들이 지어지고 원룸들이 임대가 다 나가고, 토지라는 것의 장점은 보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땅을 사서 요즘은 이제 건축 자금 대출이 받기 어려워요. 그래서 건물을 짓고 나서 이제 대출을 보통 받는데,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그 초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본만 있다면 SK 하이닉스 인근에 이렇게 건물만 지어놓으면 임대가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가까운 곳들 같은 경우 벌써 이런 권리금, 소위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를 살 때 P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붙었기 때문에, 가까운 쪽 라인들 중릉리, 목신리, 고당리, 일부 가까운 두창리들 라인 같으면 벌써 P가 붙었고 건물을 짓기 전에 임대가 나가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 말씀드리고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라인들도 보시면 요 오른쪽 좁은 이 라인들에 건물을 질 수 있을까 했는데 벌써 수익이 난다고 하니까요. 건물을 져서 부동산 사무실하고 PC방으로 임대가 나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북가현리와 목신리의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보시면 오른쪽은 산이고 왼쪽은 천이기 때문에 결국 도로를 4차선 이상으로 확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언제 도로 공사를 확장하고 포장할지 참 의문이고요. 오른쪽 같으면 이제 돌산이기 때문에 공사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 좀 올라가면 2년 전부터 건물을 져서 공실이었던 곳이 이제 꽉 찼습니다. 이것도 보면 지게차라든지 이런 크레인 하시는 곳들이 들어온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건물도 있는 곳은 전부 다 대부분 크레인, 지게차, 인력 아웃소싱, PC방 등으로 임대가 나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특징이 있는데,
중요한데 이 57번 도로 라인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 용인 SK 하이닉스가 이 바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 라인에서 메인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은 이 57번 도로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 라인이 향후에 상당히 중요하고, 예전부터 제가 강조했던 중릉리 목신리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릉리냐 목신리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도로에 어떻게 붙어 있는 땅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57번 도로 라인에 붙어 있는 땅들은 대부분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또 쓰임새가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농림지역과 농업진흥구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거의 개발이 되기 어렵다고 보시면 좋아요. 반도체 공장이 지어졌던 평택이나 이천이나 청주를 가봐도 신도시까지 딱 붙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만들어지는 그 위쪽에도 반드시 신도시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아래쪽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은 막 빽빽하게 개발이 되지만 이런 농업진흥구역은 개발이 안 돼요. 하지만 기대 심리에 올라가는 부분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업진흥구역 사는 것은 지향하라는 말씀 많이 드립니다. 기왕이면 가격이 높더라도 쓸 수 있는 땅, 도로에 잘 붙어 있는 땅, 특히 초보자일수록 그런 땅을 사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보전관리 지역인데 좌우측이 다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외길이기 때문에 이 라인들은 당연히 개발될 수밖에 없고, 땅을 공부하셨다는 분들 보면 아 뭐야 이거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네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런 도로변 라인은 어정쩡한 깊숙이 들어가 있는 도로도 잘 되어져 있지 않은 계획관리들보다 이 라인이 저는 좋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노출이 되고 상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쓰임새가 많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 오른쪽 라인에 보시면 여기도 임대가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면 건물을 져서 건축을 했을 때 지금은 2개인데 이제 3개가 다 나갔습니다. 내가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인데 보존관리는 건폐율이 20%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지역들은 용도 지역을 뛰어넘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제가 토지 투자를 계속 생각하면서 잘 팔 수 있는 토지 위주로 저는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메인 도로 57번 도로에 붙어 있는 거, 318번 도로 라인에 붙어 있는 거, 배감 시내로 가는 백원로 라인에 붙어 있는 거, 이런 2차선 변에 딱 붙어 있는 토지를 선호하는데요. 그런 땅들이 비싸도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령 생각해 볼게요. 내가 평당 이 라인에 100만 원짜리 땅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짜리 땅을 산다고 볼 때 토지 담보 대출은 보통 50% 이상 나옵니다. 근데 요즘엔 좀 이런 게 있죠. 가계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제 뭘로 받아야 되냐면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든지 법인으로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건 사업용이기 때문에 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내가 토지를 사는 데 있어서 레버리지를 낄 수 있습니다. 거의 50에서 60% 정도. 영상 보여드리면 용인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벌써 공사가 시작된 것 정도가 아니라 착공이 돼서 대통령이 그 당시 없었기 때문에 테이프만 못 끊었지 이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의문점을 갖고 이곳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지 않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가 도로변에 어떤 상권행위를 하고 싶은데 그 도로 라인에 스타벅스가 들어와 있어요. 다이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도로변에 상권 분석할 필요가 있나요? 이곳은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요. SK하이닉스의 지금 본사가 이천이지만 본사를 뛰어넘는 AI 시대의 반도체 공장으로서, 그리고 거의 본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이천이 구도심 1기 신도시라면 여기는 이제 새로운 신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곳에서 만들어지고 모든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제조 공장의 기준이 이곳으로 재편이 되는데, 이 주변이 개발이 안 되면 어느 곳이 도대체 개발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변의 메인 도로변에 투자하는 것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특히나 토지 투자를 해보시지 않은 분들은 절대 메인 도로를 벗어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입니다. 기왕이면 기업들이라든지 협력업체들은요, 주차장 부지라든지 야적할 수 있는 부지가 넓은 게 좋아요. 자, 그럼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40%를 쓰고 남은 60%를 주차장을 쓰는데요. 보존관리 지역이라든지 생산관리 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 20에 용적률 100이고 용적률 80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야적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일반적인 지역들은 건물 면적이 몇 평이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책정되지만, 이제 향후 SK하이닉스 가까운 지역들은 주차장이 넓냐 좁으냐에 따라서 임대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까운 곳은 가격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주차장 부지가 더 넓은 용도 지역일수록 예전 같으면 건물값밖에 못 받았지만 이제 주차장 용지야, 우리는 건물을 40% 짓지 않고 20% 졌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지 야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80%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일부 임대료를 더 내야 된다. 이런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런 메인 도로에 붙어 있는 곳들은 사무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부동산 사무실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필지가 분할되어져 있는데 이게 주인에 다 다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토를 잘했죠. 굉장히 꺼져 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작년에 한쪽 끝에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보강통벽 싸서 성토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가운데에 여러 필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단합을 잘 하셔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이 주도적으로 전부 다 그냥 성토를 했더니 나머지 옆에 계셨던 토지주들이 와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라인은 메인 도로 라인이고 어느 쪽으로 도로가 확장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건축물이 있는 쪽 반대편으로 되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긴 하는데, 큰 틀에서 내가 개인이 이런 건물들이 있다 하더라도 시에서 지금 아마 준비 중일 겁니다. 이 도로 확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확장함에 있어서 어느 쪽이 수용이 되고 어느 쪽으로 넓어진다라는 것은 아직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벌써 접도구역이라는 것들이 관리지역이라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는 건물을 짓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은 지금은 이렇게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지만 오른쪽 건물과 아래쪽에 건물을 졌던 것처럼 개별적인 건물들이 쭉 들어올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 목신리 위쪽 라인과 중릉리 위쪽, 하이닉스 바로 아래쪽 이 라인들은 제가 다음번에 드론 촬영본을 보면서 정밀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